어떤 특정 토폴로지나 그다음에 제품이나 혹은 저희가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는 자리보다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파워 인더스트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다음에 오늘 초대해서 같이 저희랑 같이 아이디어를 나누고 또 트레이닝하는 저희 정보를 같이 교환하는 그 엔지니어들이 과연 실제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제너럴하게 말씀드리는 자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뭐 컴퓨팅,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I, 컴퓨팅, 그 다음에 텔레커뮤니케이션,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얼 요구사항 중에 가장 급격하게 변동되고 요구되는 사항 중 하나가 파워 컨섬션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남아있지만 여전히 각 기기의 파워 요구사항들은 점진적으로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 그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서버들이 필요하게 되었고요. 훨씬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되었고, 훨씬 더 높은 성능의 서버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높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정 부분 파워 요구사항이 증가하는 건 사실이고, 아무리 그 CPU나 GPU를 만드는 기술력이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 특히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전력 요구사항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전기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내연기관 발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12V를 가지고 예전에는 뭐 몇 가지의 전자기기들을 운영을 했다고 치면, 지금 제가 몇 달 전에 프레스를 봤을 때 현재 현재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는 디바이스의 수는 수년 전과 비교해서 한 3배 혹은 4배 이상 증가한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전력의 필요가 더 높아진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내연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컴퓨터 혹은 움직이는 어떤 전자기기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LED 라이팅, 국내에도 마찬가지지만 중국 가시면 큰 건물에 전체 LED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스베가스나 혹은 중동을 가시면 큰 호텔 자체에 그거를 홍보용 혹은 고객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어마어마한 파워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가지 예만 들었지만 이거 말고도 얼마든지 그 더 높은 파워를 필요로 하는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파워 일렉트릭 전자 부품 혹은 전자 파워 솔루션이 과연 이 마켓의 트렌드를 충분히 쫓아갈 만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느냐, 혹은 그런 개선 사항이 이루어졌느냐, 그걸 곰곰이 따져보면 좀 불행히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들 혹은 지금까지 과거의 수년 동안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파워 업체에서 해왔던 것들인데, 첫 번째는 플래너 마그네틱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컴포넌트는 파워 모듈 혹은 파워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플래너 마그네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마 학교를 공대 쪽을 다니셨을 분들은 아시겠지만 트랜스포머에 코일을 감아서 전기 자석 같은 거에 코일을 감아서 만드는 그런 트랜스포머가 있다고 치면, 이 플래너 마그네틱은 PCB에 실장되는 트랜스포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플래너 마그네틱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 플래너 마그네틱이 상용화되기 시작하는 실은 DC-DC 컨버터 혹은 AC-DC 컨버터의 사이즈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스펫은 파워를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좀 쉽게 많이 접했던 스위칭 모바일 파워 서플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위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스위칭이라는 게 결국은 이 파워 모듈 혹은 파워 시스템 내 FET가 교차로 온, 오프, 스위치 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칭 모바일 서플라이인데, 이 스위칭을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FET의 성능이나 FET의 퍼포먼스에 따라서 실은 이 파워 시스템 혹은 모듈의 퍼포먼스가 좌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었죠. 예를 들면 RDS1, 예를 들면 모스펫이 턴온 됐을 때 저항시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도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FET 측면에서도 많은 기술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컨버전 소사를 어떤 소재로 만들 거냐, 예를 들면 실리콘 카바이드를 할 거냐, 아니면 지금 잠깐 말씀드린 겐이라는 물질을 할 거냐. 근데 여전히
괜히 이제 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여러 연구업체나 학원, 대학이나 혹은 연구기관에서 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들을 생각해봤지만 2007~8년부터 본격적으로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 상용화되기에는 약간의 걸림돌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괜히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상당히 지금 저희가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을 조금 더 수월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모두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 겐에 대한 그 이용 그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본사 측면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시스템을 만들 때 컨트롤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아날로그로 할 거냐, 디지털로 할 거냐. 근데 최근에 나온 거의 모든 모듈들은 디지털 컨트롤을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이 디지털 컨트롤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알람이나 프로텍션, 기타 등등 진행할 수가 있고요. 또 디지털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취할 수 있는 이득은 뭐냐면 제품을 쉽게 변경해서 다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그 크리스 슈왈츠 분께서도 저희 수석 엔지니어 분께서도 이 저희의 바이코에서 디자인하는 디지털 컨트롤러에 상당히 많은 부분 관여를 하고 계시고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인티그레이션은 패키징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소자들 부품들을 어떻게 잘 조합해서 제품화를 할 거냐, 그게 이제 결국 인티그레이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러서 어떤 퍼포먼스, 특히 효율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율을 개선할 거냐, 이제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잘 아우러지지 않으면 실은 업계에서 요구하는 파워 디맨드를 파워 모듈 업체 혹은 파워 솔루션이 쫓아가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시는 한 150분 되는 엔지니어들이 어떤 분은 조금, 어떤 분은 더 많이 항상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동력기관이 아닌 경우에, 전자기기인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든 파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워는 엔지니어 혹은 뭔가 저희가 다른 어플리케이션 생각할 때 뗄래야 뗄 수 없는, 실제로는 어렵지만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파워 시스템은 말씀드렸듯이 100%의 효율, 100이 들어갔을 때 추적으로 100이 나오는 효율, 그리고 아무런 스페이스도 차지 않는, 절대 가능한 이야기가 아니겠죠. 그리고 어떠한 비용도 들지 않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아마 큰 사업 성공을 이룰 건데, 결론적으로 세상에 이런 시스템, 이런 솔루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엔지니어들 혹은 고객들에서 파워를 설계하거나 파워를 고민하실 때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파워를 어떤 우선순위로 개발을 할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코스트를 가장 우선시하는 팩터 중에 하나를 꼽습니다. 저희가 작년, 재작년에 전 세계에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는 엔지니어로 설문조사를 했어요. 디자인할 때 가장 우선으로 꼽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거의 다수의 응답자들이 코스트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효율을 포함한 성능이고요. 제일 마지막으로 혹은 마지막에 더 낮은 우선순위로 언급하신 게 좀 작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좀 가볍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이제 프라이어티 중에 하나였죠. 근데 이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과연 아까 말씀드린 그 업계의 디맨드를 쫓아갈 수 있을까요? 만약에 제가 첫 번째 프라이어티 코스트, 두 번째 효율, 세 번째 사이즈, 이거를 계속 고집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나 EV나 혹은 다른 업계의 트렌드를 제가 만든 제품으로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요? 그러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를 만든다고 했을 때 서버의 크기를 절대 키워주지 않습니다. 성능이 올라간다고 해서 동일하거나 혹은 더 작게 만들어달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아까 말씀하신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5G 시스템을 하고 싶은데 이 방에서 5G 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이렇게 큰 중계기가 있다, 스몰셀이 있다, 그걸 좋아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설치하기 힘들고 유지보수하기 힘들고, 그래서 한 명이 쉽게 설치할 수 있는 작은 시스템, 그 다음에 5G가 저 전기를 통해서 굳이 보고 싶지 않은데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좀 인테리어처럼 하고 싶은, 그러려면 시스템 사이즈가 작아지거나 혹은 고객이 그런 쪽으로 계속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있는 도저히
쫓아가는 데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안하는 거는 이 프라이트를 바꿔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이즈, 예를 들면 저희 이게 반드시 100% 맞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제안을 드리면 사이즈, 효율, 그 다음에 코스트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바꾸면 어떤 어프로치가 가능할까를 저희가 항상 고민을 해왔었고 이런 그 메시지를 계속 거기에서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를 줄이면 참 좋은데 사이즈를 줄이는 게 첫 번째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줄이려는 그 방법을 좀 잘못 어프로치를 하게 되면 실제로는 코스트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기존보다 더 올라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를 줄이는 거를 어떻게 구현할 거냐라는 게 상당히 이제 서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효율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면서 혹은 풋프린트를 작게 하거나 혹은 개선하면서 코스트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전에 어프로치랑은 상당히 다른 장점들을 가질 수 있겠죠. 굳이 코스트가 내려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동일한 코스트를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출시한 비저런형 DC-DC 컨버터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프라이트를 유지하면서 혹은 개선하면서 어떻게 저희가 저 작은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항목을 몇 가지 소개를 하면서 좀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토폴로지고요. 두 가지는 이 제품은 병렬 운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파워 사양에 맞게 한 개 혹은 두 개 혹은 다수의 동일한 파워 모듈을 사용해서 그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맞춰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티그레이션하고 관련이 좀 있는 건데 저희 제품은 처음에 PCB 단계에서 설계할 때 이 페러시티 컨트롤이라는 기생 성분에 대한 컨트롤을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캐패시터가 됐든 FET가 됐든 어떤 소자든 간에 기생 성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패키징을 작게 하면서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게 이 기생 성분에 대한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저희 전문가 그룹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통신에 LED에 EV에 밀리터리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맞다면 적용할 수 있는 공동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제품은 밀리터리, 어떤 제품은 텔레콤, 어떤 제품은 LED 이렇게 개발하는 게 아니라 가장 커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커먼 파트를 개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으로써 저희가 코스트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마우스를 어떤 특정 커스터머에 파는 게 아니라 이 마우스를 여러 커스터머에 팔 수 있도록 제품을 한다면 실제로 볼륨이 좀 늘어날 거고 그러면서 적정한 수준의 코스트를 저희가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고 당연히 작게 만들면 들어가는 로우 매티리얼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코스트를 유지할 수 있는 기준입니다.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 코스트, 효율, 사이즈의 프라이어티를 코스트는 유지하면서 사이즈를 가장 첫 번째 프라이어티로 만든 제품이고요. 효율을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프라이어티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기존에 있던 어떤 제품보다 파워 덴스가 높으면서 높은 효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고 심지어는 기존의 솔루션보다 그 가격을 더 경쟁력 있게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겹치는 부분이긴 한데 아까 그 이전 슬라이드에서 바이퍼는 저희가 저희 프로덕트, 그다음에 솔루션 이런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바이퍼가 어떻게 파워 컨버전 혹은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하고 PDN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파워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만족하는 어떤 그 파워 역량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떻게 파워를 분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떤 컴포넌트 측면이 아니라 전체 시스템에서 파워를 어떻게 분배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그 분배 방식이 될 거냐라는 걸 이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 디스트리뷰션에 필요한 각종 모듈들을 얼마나 저희가 좋은 효율로, 좋은 성능으로 만들어낼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게 저희가 바이퍼가 고객들한테 드리는 이제 가장 큰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는 것처럼 잠시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파워 소스, 제가 인풋이라고 이야기하는 파워 소스에서부터 이 뒤에 파워 로드까지, 실제로 구동하는 로드까지 여기에 있는 파워 디스트리뷰션 시스템 플러스 이 디스트리뷰션에 필요한 각각의 빌딩 블록들, 각각의 컴포넌트들을 이제 저희가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연형, 비절연형, AC 인풋, DC 인풋, 그 다음에 레귤레이티드냐, 언레귤레이티드냐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CHIP 패키지를 잠깐 소개해드렸을 때 컨셉인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웨이퍼가 이렇게 생겨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웨이퍼는 동일한 크기로 커팅을 생산하는 커팅을 할 거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남아있는 옆에 있는 부분은 다 이렇게 폐기가 되겠죠. 근데 저희는 동일한 사이즈의 패널에 여러 가지 종류의 패널에 다른 사이즈의 제품들을 규격화해서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테스트 결과 이렇게 버려진 일드가 일드가 100% 일드는 아니겠죠. 하지만 이 동일한 패널의 사이즈에서 각각 다른 사이즈의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상당히 보시는 것처럼 오토메이션 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PCB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일일이 자동화를 하더라도 뭐 핀을 심고 그다음에 뭐 라벨을 붙이고 케이스를 하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지만 매뉴얼 작업이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과정이 다 자동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산성이 뛰어나게 됩니다. 동일한 규격의 라인들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품군마다 다른 라인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규격을 가진 생산 라인들을 유지하고 확장하기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하이 볼륨 비즈니스, 그다음에 스케일러블한 비즈니스를 저희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이 퀄러티와 릴라이블리티를 확보할 수 있고, 이 3D 패키징이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도입하고 있는 그 패키징 기술 중 하나인데 단순하게 가로 세로 사이즈만 키워가지고 파워 덴시티를 높이는 게 아니라 높이를 올림으로써, 예를 들면 요즘 뭐 SK나 삼성에서 경쟁적으로 그 스택을 내가 몇 개를 해서 메모리를 만들 거냐는 그런 이제 테크놀로지 많이 도입하잖아요. 저희도 유사한 그 개념의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지면 스택하는 건 아니지만 높이를 좀 더 확보해서 파워 덴시티를 높이는 그런 패키징. 그래서 저희가 굳이 3D 패키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루홀 타입이나 혹은 서피스 마운트 타입을 제공하고, 그래서 파워 덴시티를 보시면 저희 제품 기준으로 현재 출시된 제품 중에 가장 파워 덴시티가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이 약 평방 제곱 밀리미터당 약 2A의 파워 덴시티를 갖습니다. 반면에 지금 저희 마켓의 컴피티션은 약 0.6A 정도 됩니다. 또 다른 이제 와트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큐빅 인치당 약 10kW의 파워 덴시티를 갖습니다. 현재 마켓의 컴피티션은 약 0.8kW per 큐빅 인치 정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파워 덴시티 측면에서 어느 정도 그 기술 격차가 있는지는 간략하게 보여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2년마다 25%씩의 파워 밀도 개선, 그다음에 매 2년마다 25%씩의 로스의 개선이 지금도 유지를 하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거나 훨씬 더 개선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실은 여러 가지 모듈 제품을 비교적으로 작은 수량들을 생산하는 데 좀 집중을 했다면 앞으로는 타겟은 2022년에 10억 불 정도의 매출을 지원할 수 있는 생산 설계를 확보하는 게 현재 팩토리 익스펜션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이 볼륨의 비즈니스, 아까 말씀드렸던 EV,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이제 이런 하이 볼륨 비즈니스를 저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부터 지금부터 투자와 그다음에 검토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그 익스패션을 할 계획이냐. 현재 이쪽에 보시는 게 현재 저희 팩토리의 건물 구조이고요. 여기 섀도우된 음영으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새로 증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 팩토리인데 85,000 스퀘어푸트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상암 운동장의 그 축구 라인 있죠. 축구 라인 그 정도가 약 72,000 스퀘어푸트 정도 돼요. 가장 상암 라인 운동장의 가장 라인 바깥에 있는 그 스퀘어 그 라인이 약 9만 평방 스퀘어푸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시면 상암 운동장 정도의 크기의 공장을 저희가 새로 증설을 하려고 하고 있다,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에는 모듈 업체와도 경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저희가 요즘 최근에 많이 접하는 컴피티션은 실은 유니어텍이나 인피니온이나 MPS나 ST나 다른 세미컨덕터 업체와의 경쟁 혹은 긍정적인 경쟁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하면 그 바이코는 고성능의 높은 전력 밀도를 가진 파워 모듈을 제공하는 업체이다. 그 다음에 모듈뿐만 아니라 그 모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솔루션들을 고객께 제안하는 업체이다. 가장 비근한 예로 12V 솔루션을 48V로 지속적으로 저희가 프로모션해서 늘어나는 파워 컨섬션의 요구를 22V로 커버하는 게 아니라 48V 그 이상의 볼테이지로 옮기게끔 이제 고객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실은 이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가 걸려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듈러 솔루션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바이코는 엔지니어들 파워 디자인할 때 맞닥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가 있고, 그래서 국내 혹은 국외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파워 시스템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길 어려운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솔루션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같이 검토하고 같이 지원하고 이런 액티비티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바이코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바이코의 제너럴한 소개 플러스 바이코가 어떻게 파워 인더스트리를 보고 있고 지금 파워 인더스트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가장 크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